자, 혈액 제2강 골수, 백혈구, 그리고 염증 반응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메로는 골수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오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골수가 각 뼈에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크기를 가늠하기가 힘들긴 한데, 이 뼈에 흩어져 있는 골수를 다 모을 경우에 이 리버와 크기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리버도 그렇게 작은 기관은 아니죠. 그래서 상당히 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로는 블러드셀, 블러드셀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을 얘기하는 거고, 또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뼈에는 뼈를 만들어내는 오스테오블라스트라는 게 있고, 뼈를 파괴하는 오스테오클라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본메로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쿠퍼셀, 쿠퍼셀은 헤파틱 마크로파지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트셀, 그리고 덴드리틱셀. 덴드리틱셀은 림프노드와 스프린에 있는 이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역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면역학에서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라는 거는 뭔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들,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를 탐식해 가지고 그거를 파괴를 한 다음에 그 일부 조각들을 그 탐식세포 표면에다가 발현을 해서 그 발현하는 과정을 이제 안티젠 프리젠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해주는 세포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랑게르한스 셀, 랑게르한스 셀은 우리가 스킨에 존재하는 덴드리틱 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메로에는 우리가 세포의 본메로에 존재하는 세포의 75%는 백혈구를 생산하는 계통의 마이엘로이드 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5%는 레드셀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이고, 자, 이것은 우리가 서큘레이션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 서큘레이션에서는 우리 순환하는 혈액 속에서는 레드셀이 백혈구 세포보다 한 500배가 그 수에 있어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반대, 골수와 서큘레이션은 좀 반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들에서는 모든 본에 이 본의 캐비티 내에 골수가 있어서 혈액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여기 20세 이상이 되면은 숏본, 우리가 숏본이라고 하는 거는 버테브랄 본 같은 게 숏본이죠. 그리고 어퍼 휴머러스, 그리고 피모에서만 액티브한 메로, 즉 그 골수의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레드 메로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본들에서는 이 부분이 팻으로 채워져서 이넥티브한 메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랗게 보이기 때문에 옐로우 메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음은 본메로에서 다양한 혈액세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골수가 되는 가장 그 시조에 해당되는
세포가 우리가 헤마토포이에틱 스템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헤마토포이에틱 스템셀. 그래서 모든 혈액 세포의 출발점은 바로 이 세포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 헤마토포이에틱 스템셀은 어디에서 유래되냐면은 uncommitted totipotent 스템셀에서 유래가 됩니다. 우리가 totipotent라는 말은 어떤 종류의 세포로도 분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혈액세포가 될 수도 있고, 간인 세포가 될 수도 있고, 뇌세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세포로 될 수 있는 totipotent 스템셀, uncommitted totipotent 스템셀에서 이제 헤마토포이에틱 스템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마토포이에틱 스템셀은 아직까지 어떤 종류의 혈액세포가 될지 uncommitted 된 상태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uncommitted 헤마토포이에틱 스템셀에서 이제 이 헤마토포이에틱 스템셀이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인터류킨이라든가 콜로니 스티뮬레이팅 팩터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은 각각 특정한 세포로 분화하게끔 하는 그 정구 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을 우리가 커미티드 된 스템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커미티드가 된 어떤 특정 세포들은 특정한 백혈구의 종류 그리고 적혈구가 되도록 이제 가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일단 커미티드 된 스템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적혈구를 한번 보면은 적혈구는 이제 적혈구가 되는 그 세포가 되기 전에 어떤 적혈구가 되는 그 전구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어서 이제 레티큘로사이트가 됐다가 레드셀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프레이털리트는 여기 보면은 메가카리오사이트라는 것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요 라인이 있는데 요 라인 위는 골수 아니고 라인 밖은 골수 밖입니다. 자, 그래서 골수에서 이 메가카리오사이트가 보면은 조금씩 뜯겨져 나가서 만들어지는 게 이 프레이털리트입니다. 혈소판. 다음은 이제 티슈 마크로파지. 티슈 마크로파지는 우리가 모노사이트에서 유래됩니다. 모노사이트가 티슈로 가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티슈 마크로파지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폴리모르포 뉴클리아 셀이라고 해서 이것은 일단 폴리모르포 핵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뉴트로필, 에오지노필, 베이소필 보면 핵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폴리모르포 뉴클리아라는 말이 붙은 거죠. 폴리모르포 뉴클리아 셀이 되는 그 뉴트로필,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 이런 경우는 이제 앞쪽에 커미티드 스템셀 중에 일부가 이 각각의 이제 이 세포들로 분화가 되는 거죠. 다음에 임파구는 우리가 B 림포사이트와 T 림포사이트가 있는데 이 B 임파구는 본메루에 보면은 림포사이트 프리커서 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커서 셀이 버살 이퀴벌런트라에 가서 어떤 작용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B 림포사이트가 되고 이것이 사이머스 흉선으로 가게 되면은 T 림포사이트가 됩니다. 이 버살 이퀴벌런트라는 거는 이 기관이 그 새에 있는 버살이라는 기관에서 우리가 발견돼서 이거를 우리가 버살 이퀴벌런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본메로 골수가 있고, 그러니까 골수 그 자체, 그리고 피터스에서는 리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메로에 있는 림포사이트 프리커서 셀들이 본메로나 리버에서는 어떤 작용을 받게 되면은 비림포사이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테이블에서는 그렇게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진 혈액 세포들이 어, 인간의 혈액에서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탈 WBC 백혈구는 우리가 마이크로리터당 혈액 마이크로리터당 약 9,000개가 존재하는데 정상적인 레인지는 4,000개에서 11,00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WBC는 이제 그라뉰로사이트, 즉 아까 봤던 그 그림에서 폴리모르포 뉴클리어 셀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뉴트로필, 그리고 에오지노필, 베이소필 이렇게 있는데 이 뉴트로필은 우리가 마이크로리터당 5,400개, 에오지노필은 275개, 베이소필은 35개 이렇게 존재하고 요 다음 컬럼에서는 그 노멀 레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요 다음 컬럼 여기 이 컬럼에서는 그 퍼센트 요거를 이제 전체 WBC를 우리가 전체 9,000개를 100%로 놨을 때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내 준 값입니다. 그래서 뉴트로필이 대략 50에서 70%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에오지노필과 베이소필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존재하는 거죠. 다음 림포사이트는 우리가 임파우라고 하는데 2,750개, 노멀 레인지는 1,500에서 400개, 그리고 그 비율은 전체 백혈구 중에서 2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에 모노사이트는 단구라고 하는데 540개, 그리고 300에서 600개, 그리고 2에서 8% 이렇게 차지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가장 많은 순서를 보면은 뉴트로필이 제일 많고, 다음에 리포사이트가 두 번째로 많고, 그리고 나머지 모노사이트, 에오지노필 이런 순이 되겠죠. 다음에 에리스로사이트, 적혈구는 우리가 피메일과 메일이 조금 다른데 대략 한 500만 개 정도, 마이크로리터당 500만 개 정도가 혈액에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리트, 혈소판은 마이크로리터당 한 30만 개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비율이 이제 이게 노멀한 예를 들어서 백혈구의 노멀한 그 비율인데 이런 비율이 이제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세균에 감염됐다든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든가 하면 이 비율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 비율이 이제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백혈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백혈구는 종양,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파라사이트 감염에 대해서 강력한 디펜스를 발휘하게 됩니다. 백혈구에서 그라뉰로사이트, 이것은 이제 폴리모포 뉴클리어 셀, 폴리모포 뉴클리어 류코사이트라고도 하는데, 즉 줄여서 PMN 셀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포들은 세포질에 생물학적으로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염증이나 알러지 반응에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솔의 그래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라듈로사이트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뉴트로필, 에오지노필, 베이소필들이 해당이 되는데, 뉴트로필은 뉴트로필릭 그래듈들을 세포질에 갖고 있고, 에오지노필은 애시딕 다이에 의해서 염색되는 그래듈들을 갖고 있고, 베이소필은 베이소필릭 그래듈들을 갖고 있습니다. 즉 베이직 다이에 의해서 염색되는 그런 그래듈들을 갖고 있죠. 모노사이트는 그 세포질에 그래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드니 형태의 그런 핵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파구는 상대적으로 큰 라운드한 둥근 핵들을 갖고 있고, 대신에 사이토플라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본네로에서 형성이 되고, 또 림포지너스 티슈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런 림포지너스 티슈로는 우리가 림프 글랜드, 스플린, 사이너스, 톤실, 림프노드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혈구의 수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혈구의 수명은 그라뉴로사이트는 circulating blood, 순환하는 혈액 내에서 한 6시간 정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슈에 갔을 때 대략 4에서 5일 정도 살 수 있고, 모노사이트는 혈액에서 72시간 정도, 그리고 조직으로 갔을 때 대략 3개월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으로 갔을 때는 대략 5배 정도 소화되는데, 이때 우리는 이것을 이제 티슈 마크로파지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조직 탐식세포. 다음에 임파구, 림포사이트는 바디 요구에 따라서 대략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이털리트, 혈소판은 대략 열흘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 이걸 리플레이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마이크로리터당 3만 개씩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열흘 정도 지나면 처음에 열흘 전에 생산됐던 프레이털리트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자, 그러면은 호중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중구는 우리가 이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데, 이 염증 반응으로 그 뉴트로필을 오도록 하게 하는 그 원인은 바로 박테리아의 침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박테리아의 침입이 바로 염증 반응을 트리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일단 혈류에서 뉴트로필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조직에서 어떤 박테리아가 침입했을 때 그 염증 반응으로 그냥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염증이 어떤 조직에 있게 되면은, 염증이 여기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 염증 부위에 있는 모세혈관의 그 엔도셀리얼 셀에서 우리가 셀렉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셀렉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빠르게 그 혈류를 따라 이동하던 뉴트로필이 약간 굴러가는 형태로 이렇게 천천히 속도가 느려져서 굴러가는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속도가 늦춰졌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다시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뉴트로필이 여기에 어태치먼트가 됩니다. 흔히 혹은 마지네이션 혹은 어디션 이렇게 부르는데 어태치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태치먼트가 된 다음에 이제 그 모세 혈관을 구성하는 혈관 내피세포 사이의 틈을 사이로 트랜스 다이아피리시스 용출 과정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혹은 트랜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염증 반응에서 그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 쪽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걸까요? 이 신호는 바로 그 보내는 하는 과정을 우리가 케모텍시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케모텍시스에서는 우리가 케모텍틱 에이전트가 이제 그 케모텍시스를 일으키는데 이걸 우리가 케모카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 케모카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면역계의 보채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컴프리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보채계의 C5A 그리고 류코트리엔 그리고 임파구 마스트셀 베이소필의 폴리펩타이드들이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세균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있던 면역 세포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하는 과정에서 케모텍틱 에이전트를 분비하게 되는 거죠. 사방으로 이제 분비하게 되는데 이렇게 케모텍틱 에이전트들이 이제 분비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이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모텍시스가 일어나는데 이 보통 보면은 케모텍시스가 일어나는 그 효과 범위는 대략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우리 조직에서 어떤 조직도 캐필러리 모세혈관으로부터 50 마이크로미터 이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조직이. 그래서 거기서 산소 공급도 받고 영양 공급도 받게 되는 거죠. 50 마이크로미터보다 떨어져 있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50 마이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케모텍시스는 50 마이크로보다 훨씬 멀리 100 마이크로미터까지 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어떤 염증이 있게 되면은 그 모세혈관에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서 뉴트로필이 이제 동원되게 되는 거죠. 그 염증 반응 지역으로. 그래서 이렇게 뉴트로필이 이제 염증 반응으로 이동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일으키게. 자, 그러면은 뉴트로필이 이제 그 염증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트로필이 거기 염증이 있는 지역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셀렉티브 파고사이토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셀렉티브 파고사이토시스는 과정은 처음에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이제 옵소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옵소나이제이션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박테리아를 코팅하는 과정인데 이 옵소닌이라고 하는 불리는 것들이 이 박테리아를 둘러싸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라스마에는 여러 팩터가 관여하는데 그 팩터가 바로 옵소닌이라는 거죠. 옵소닌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는 IgG 그리고 C3 보책의 C3 몰리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옵소나이제이션이 일어난 다음에는 우리가 된 상태에서 조직에서
이제 뉴트로필이 거기 가게 되면 뉴트로필이 이 코티드된 박테리아와 같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트로필 멤브레인과 그 코티드된 박테리아와 서로 바인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뉴트로필에서 강한 뉴트로필릭 액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티드 박테리아가 뉴트로필 멤브레인에 결합하는 순간 뉴트로필릭 액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뉴트로필릭 액션으로는 우리가 대략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먼저 그 뉴트로필이 아주 강한 그 모터 액티비티가 증가하게 됩니다. 뉴트로필이. 이것은 뉴트로필에 있는 액틴과 마이오신 1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뉴트로필이 강한 모터 액티비티를 어떤 기계적인 그 활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마치 아메바 같은. 그래서 파고사이틱 액티비티가 증가를 하게 돼서 이 코티드 박테리아를 세포질 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포 안으로 들어온 그 코티드 박테리아를 우리가 파고솜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제 파고솜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강한 프로테올라이틱, 세포질 안에 있던 프로테올라이틱 엔자임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이제 소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뉴트로필 액션 중에서 두 번째는 엑소사이토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뉴트로필이 코티드 박테리아와 결합한 다음에 그 뉴트로필은 아래 그 세포질 안에 그라뉰들이 많이 있죠. 이 그라뉰들이 디그래뉴레이션, 세포질 밖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라뉰들의 안에 있는 물질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라뉰들 안에 어떤 물질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마일로페록시데이즈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클로라이드 이온, 브로마이드 이온, 뭐 이런 이온들을 이용해서 하이드록시 클로라이드를 만든다든가 이제 하는 작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이드록시 클로라이드가 우리가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라스테이즈,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요소, 그리고 메탈로 프로티네이즈, 이것은 콜라겐을 어택하는 그런 효소고, 디펜신, 안티마이크로바이얼로 작용하는 물질, 그리고 다른 프로테이즈들이 이 그래놀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트로필릭 액션의 세 번째로는 우리가 멤브레인에 바운드된 NADPH 옥시데이즈가 활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이 NADPH 옥시데이즈는 산소의 업테이크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뉴트로필의 레스피레이터리 버스트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뉴트로필 안에서 많은 우리가 흔히 산소에 이렇게 네거티브 차지가 붙은 거를 슈퍼옥사이드 아나이온이라고 합니다. 슈퍼옥사이드 아나이온.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그 뉴트로필 멤브레인에 있는 NADPH 옥시데이즈가 활성화되면 산소 업테이크가 증가되고, 그리고 뉴트로필 안에서 호흡성 버스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슈퍼옥사이드 아나이온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화제로 옥시던트로 작용하게 되고, 박테리아를 죽이는 에이전트, 박테리사이달 에이전트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 슈퍼옥사이드 이제 아나이온은 나중에 또 그 사이토플라즘에 있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과산화수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산화수소. 그래서 과산화수소도 상당히 박테리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이것들은 나중에 카탈레이즈에 의해서 물과 산소로 다시 전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어떤 염증 반응이 있는 부위, 박테리아가 침입한 부위에서 만들어진 그 박테리아의 옵소나이즈드 된 박테리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항체라든가 이런 게 1차적으로 공격해서 이렇게 코트된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 박테리아를 일단 뉴트로필이 가서 거기에 결합해서 그런 뉴트로필릭 액션을 일으켜서, 자, 다음은 에오지노필 호상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상구는 뉴트로필하고 비슷한데 해프라이프가 6시간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인터루킨 3, 인터루킨 5, 그라뉴로사이트, 모노사이트, 콜로니 스티뮬레이팅 팩터 등에 의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자극이 되면은 머추레이션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것은 특히 GI 트랙, gastrointestinal 트랙의 뮤코자에 많이 풍부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라사이트에 대해서, 기생충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호흡기, 그리고 유리너리 트랙, 요도의 점막에 많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크 파고사이틱 액티비티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파라사이트를 죽이는 것은 하이드로라이틱 엔자임, 그리고 리액티브 옥시젠, 그리고 많은 베이식 프로틴들을 이용해서 분비함으로 해서 기생충을 죽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스마, 천식과 같은 엘러직 디지즈, 그리고 혹은 호흡성, 그리고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위장관 질병에서 많이 증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베이소필 그리고 마스트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소필은 하고 마스트셀은 비슷한 세포들입니다. 둘 다 세포질의 그래뉼을 갖고 있고, 그리고 베이소필은 그런데 서큘레이팅 블러드에 존재하고, 마스트셀은 커넥티브 티슈가 풍부한 지역에 있거나 혹은 상피세포 표면 아래쪽에, 즉 캐피러리 바깥쪽에 있는 세포입니다. 이 베이소필과 마스트셀은 우리가 헤파린, 히스타민, 브라디키닌, 세로토닌, 슬로우 리액팅 서브스턴스 오브 아나필락시스, 그리고 많은 사이토소멀 엔자임들을 분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T 림포사이트에서 분비되는 히스타민 릴리징 팩터에 의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두 세포들 표면에는 항체 중에서 IgE가 있는데, 이 IgE에 대한 수용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gE가 결합한 어떤 안티젠이 있는데, 그것이 이 표면에 이제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디그래뉼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안티젠이 있는데 여기에 IgE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고, 이 베이소필하고 마스트셀은 이 IgE에 대한 리셉터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스트셀이
Ig와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알러직 반응, 이 베이소필에 의해서 알러직 반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이소필과 마스트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러직 반응이 과하게 일어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흔히 immediate type hypersensitivity reaction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베이소필 마스트셀이 우리가 아나필락시스의 필수적인 그런 백혈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세포들은 항체와 독립적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박테리아 그 프로덕트에 반응해서 TNF-알파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투머 네크로시스 팩터 알파라고 하는 그런 물질인데 여러 가지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그런 물질,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비특이적인 내추럴 이뮤니티, 선천 면역에 관여하고 그리고 인펙션에 결국은 자, 다음은 모노사이트 마크로파지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스템에 속하는 세포들은 우리가 모노사이트, 그리고 모바일 마크로파지, 그리고 픽스드 티슈 마크로파지, 그리고 본메로우, 스프린, 림프노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스페셜라이즈 된 엔도세리얼 셀들이 이 모노사이트 마크로파지 시스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노사이트는 서큘레이팅 보통 혈류에서 72시간 동안 존재하다가 티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티슈 마크로파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티슈 마크로파지가 되면은 더 이상 그 혈류로는 다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티슈에 가서 마크로파지가 되는데 그 티슈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름이 다른데 먼저 티슈에 있을 보통 일반적인 그 조직에 있을 때 우리가 히스토사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간에서는 쿠퍼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렁에서는 알비올라 마크로파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브레인 뇌조직에 있는 마크로파지는 우리가 마이크로글리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스플린, 그리고 본메로우, 림프노드 이런 곳에 가서 마크로파지가 자, 그래서 마크로파지는 이제 T 림포사이트에서 생성되는 만들어지는 림포카인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케모택틱 스티뮬라이에 반응해서 그 특정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이동하게 되면은 그 뉴트로필에서 보여지는 것과 비슷한 반응으로 과정에 의해서 박테리아를 인걸프 그 커다란 세포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그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크로파지는 약 100가지의 다른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림포사이트나 다른 세포에 영향을 주는 팩터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 E 그리고 크롯 프로모팅 팩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림포사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포사이트는 면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키 엘리먼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림포사이트는 생성된 이후에 몇몇 림포사이트는 본메로에서 최종적으로 형성이 되지만 대부분은 본메로에서는 이제 프리커서 셀 형태로 만들어지다가 이것이 림프노드나 사이머스, 스프리너로 해서 최종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머스, 버살 이퀴벌런트에 가서 최종적으로 프로세스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러드 스트림으로 대부분은 림파틱스를 격려해서 브러드 스트림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약 바디 림포사이트의 약 2%가 페리퍼럴 블라드에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전부는 림포이드 오건에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해서 백혈구의 여러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염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은 먼저 그 인저드 티슈에서 분비되는 멀티플한 서브스턴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손상된 조직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근데 이 염증 에이전트로는 우리가 히스타민, 브라디키닌, 세로토닌, 프라스타글란딘, 그리고 여러 가지 보책의 여러 물질들, 그리고 블라드 클로팅 시스템의 여러 프로덕트들, 또 림포카인, 이것은 이제 센스타이즈된 T셀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림포카인들이 인플라머터리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피지올로지컬한 반응으로는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그 베이소 다일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스큘라 모세혈관의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인터스티셜 스페이스에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라는 것은 조직 쪽이죠. 조직에 과다한 양의 파이브리노젠과 다른 프로틴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클로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뉴트로필 같은 그라뉴로사이트들이 그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고, 또 모노사이트도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염증이 있는 곳에 스웰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염증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파이브리노젠 클롯이 먼저 일어나서 이것이 이제 그 박테리아와 톡식 프로덕트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박테리아와 톡식 프로덕트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브리노젠 클롯이 형성되는 걸 우리가 월 오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티슈 마크로파지, 조직에 있는 탐식세포들이 파고사이틱 액션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손상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수분 이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뉴트로필이 염증 지역으로 오게 되는 거죠. 혈액으로부터. 이것은 대략 1시간 정도 이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뉴트로필이 마지네이션, 다이아피디시스, 케모텍시스에 의해서 인플레인드 에어리아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뉴트로필이 이제 동원되니까 혈류에서는 뉴트로필이 증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혈류에서 뉴트로필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정상에서는 4천에서 마이크로리터당 4천에서 5천 개 정도 되는데 15,000개에서 25,000개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뉴트로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본메로우에서 저장된 본메로우에 저장된 뉴트로필이 혈류로 모빌라이제이션 돼서 증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서큘레이팅 블러드의 모노사이트가 인플레임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티슈 마크로파지가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느린 과정입니다. 그래서 several day, 여러 날이 걸리거나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모노사이트가 그 혈액에 있을 때는 그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미성숙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이모추한 상태가 이제 성숙되기 위해서는 대략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숙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하지만 이 모노사이트가 일단 성숙이 되면은 뉴트로필보다 대략 5배 정도 더 파워풀한 그런 작용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면은 우리가 본메로우에서 그라нул로사이트와 모노사이트의 생산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것은 3에서 4일 정도 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인플레임드 된 지역에서는 퍼스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농인 거죠. 농. 자, 그럼 지금까지 염증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백혈구 감소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혈구 감소증은 말 그대로 백혈구 수가 감소하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제대로 프로텍션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우리가 방사능에 쪼여졌을 때, 이레디에이션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방사능 중에서 감마레에 의해서 백혈구 감소증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러그로는 항생물질 중에 크로람페니콜 그리고 바비츄레이트 이런 약물에 의해서 백혈구 감소증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케미컬로는 벤젠 그리고 안트라신 뉴클레아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백혈구 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백혈구 증가증, 류코사이토시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코사이토시스는 정상적인 피지올로지컬한 경우와 패솔로지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피지올로지컬한 경우는 뉴본 베이비, 그리고 임신한 경우에, 프레그넌시 한 경우에 우리가 백혈구 증가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박테리얼 인펙션, 그리고 티슈 인저리, 알러직 디지즈, 류케미아 이 경우에 우리가 백혈구 증가증이 있겠습니다. 류케미아에서는 우리가 림파틱성, 림프성과 그러니까 림포사이트 계통의 세포가 많이 증가되는 그런 류케미아가 있겠고, 골수성, 이것은 마이엘로지노스 계통의 세포가 수가 증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혈액 두 번째 동영상 강의에서는 다양한 백혈구의 종류와 그것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염증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혈구 감소증, 증가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동영상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